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시설에 간 적 있지만 한학자 총재와 개인적으로 차 한잔 마신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KBC 박용환의 시사 1번지에 출연해 통일교와의 연관성에 대해 나한테 문제가 있다면 특검이 100번도 더 털었을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나 의원은 2020년 낙선 후 통일교 시설에 방문한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일교 시설을 가본 건 2020년에 총선 낙선하고 야인 시절 여러 명이 같이 가서 보고 온 게 전부라며 핵심은 전재수 장관처럼 거기서 만나 돈 받고 명품 시계를 받았냐는 거다. 난 개인적으로 한 총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 관련 행사에 대해선 언론사 기자들을 통해 참석 요청이 많이 와 몇 번 참석을 했었다며 외통위원장 때 갔던 기억이 있고 원내대표 때도 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런 행사장에서 먼발치에선가 한 총재를 본 적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1대1로 차를 마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을 후원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보좌진들에게 내가 정치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후원금을 다 찾아보라고 지시해둔 상태라며 난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는데 혹시라도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해놨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말만 하고 시간 끌고 피하지 말고 빨리 특검을 해서 관련된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이 또 통일교 관련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022년 대선 전에 통일교는 이제 마크 펜스 부통령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면담을 이제 주선을 했습니다. 그렇죠. 통일교가.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두 사람이 호텔에서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중간에서 나경원이 좀 교통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통화 녹취가 이번 건진법사 법정에서 틀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디오는 지금 세상에 공개가 안 돼 있지만 내용은 지금 공개가 됐으니까 잠깐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통일교에서 초청해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는 가급적이면 일정을 제가 핸들링 가운데에서 어레인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제3의 장소 우리 당사 이런 데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 뭐 까막눈이에요? 아니 한자를 그렇게 힘겹게 읽어. 까막눈이에요? 교수님 자료를 드렸잖아요. 자료를 줬는데 이게 뭐냐면 돋보기라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요. 이게 가까이 있는 걸 잘 보이고 알겠습니다. 멀리 있는 게 죄송합니다. 안 보여요. 네, 저희 쪽에서 읽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것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박은정 의원이 또 아주 그냥 풀렸구나. 통쾌하게 또 한 방 내렸습니다. 예. 그냥 요거 그냥 통케미로 네, 짧게 좋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특정한 민주당 관련성 있는 뭐 어떤 특정한 장관님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님 오늘 문제가 됐거든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서에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럼 장관직 그만두고 수사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도 국회의원직 그만두고 수사 받으세요. 아니 지금 장관님 그만두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님 그만두셔야 돼요. 그래야 공평에 맞죠. 정의라는 것은 형평이거든요. 네. 근데 나경원은 법사위에는 계속 나오나 보군요. 계속 나오셔가지고 좀 제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회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런 얘기할 때 나경원 의원 표정을 좀 보셔야 돼요. 어때요, 좀? 너무 힘들어하죠. 이게 힘들어요? 박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얼굴이 찡그렸죠. 제일 힘들어하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것 제일 같더라고요. 커요. 예. 야, 이 확실하게 최고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나가실 수 있도록. 나경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맞아요. 말이야. 그럼 나경원도 최소한 스트레스 받아야 될 거 받아야지. 아닙니까? 받아야지. 일단 니도 다 끼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안 되니까 옆에 조배수 의원 한참 언니야. 그러니까. 네. 이거 잘못된 거죠. 밑도 끝도 없이 통쾌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사법부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사법 불신을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쓴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가운데 전직 헌법재판관도 있었고 전직 대법관도 있었습니다. 네.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부 법관들의 내란 관련 형사사건의 이해할 수 없는 진행과 특검의 영장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등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행태로 말미암아 그 배의 바닥에 이 폭탄을 던져서 구멍을 내서 이 침몰을 독촉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비상계엄이 12월 3일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했던 얘기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반갑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화도 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대법관이나 이렇게 법률계 원로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직 사법부만 빼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련 법안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위헌 소지를 없애자는 신중론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표결이 미뤄지고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좀 예민한 이야기인데요. 두 분께 좀 네. 여쭤볼까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매불쇼에 나와서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그게 이제 9일에 매불쇼에 나와서 한 발언이거든요. 네. 근데 바로 다음날 10일에 이규원 홍보수석이 오마이TV에 나와서 완전히 부정하는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좀 어리둥절한 상태입니다. 저는. 네. 그걸 좀 비교해서 잠깐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지지층과 당 구성원들이 대통령의 생각과 견해를 좀 듣고 싶어 할 때만 저한테 나가서 얘기하라고 하시거든요. 모든 사안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해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 네. 근데 2심부터 하자. 대통령 생각이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 우상호 수석께서 물론 뭐 대통령과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통령실의 홍보의 관리자의 이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 입장은 분명히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나왔는데 네. 위헌 소지를 좀 최소화시키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2심 뭐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온라인에서 아주 좀 뜨겁더라고요. 네. 그 조이대 하나 때문에 지금 난리야. 그리고 개혁을 원하는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거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오늘 정청래 대표는 연내 처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알아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안 올라갔고 이번 본회의는 다음번 본회의에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올라갈지는 아직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고 법사위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통과시켰던 원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헌 소지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굳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부터 드리면 우상호 수석을 이제 그만 불러주시고. 왜? 네. 아니 저렇게 대통령실의 의견이 다른 것 같은 모습을 굳이 노출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건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필요하면 당정대가 조율해가면서 가면 되지 이렇게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저희 법사위 기준으로는
위헌 소지는 없지만 위헌 시비 가능성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네네. 위헌 시비를 걸면 위헌 시비 거는 건 시비 거는 사람의 자유니까 그렇죠. 시비를 걸 수는 있지만 적어도 위헌 소지는 없게 법사위가 잘 마무리 지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심 안 하고 항소심부터 하면 되지 않냐라는 주장들을 하시는데 항소심부터 하더라도 위헌 시비는 똑같이 걸 수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항소심에서도 혹은 재판 지연하기 위해서 항소심에서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달라지진 않습니다. 위헌 시비 가능성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1심부터 하자라는 게 법사위의 입장인데 1심부터 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직위원 재판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거나 이제 막 기소돼서 배당이 안 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엄청 많죠. 박성재 예. 전 법무장 아직 뭐 지금 어제 이제 기소됐으니까. 기소돼서 배당 안 됐을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네. 대한 문제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그런 사건들은 1심부터 해야 된다라는 입장 때문에 법사위가 1심부터 했던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자기가 계속 재판할지 네. 아니면 전담 재판부를 보낼지 이것은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 하에서도 해당 재판부가 관할이 있는 다른 재판부로 필요하면 이송시키거든요. 근데 그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송시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약에 만들어졌으면 1심 재판부는 보낼지 말지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없는 거예요. 네. 스스로 결정하니까. 네. 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덧붙이면? 그 법사위 통과한 법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헌 시비가 있으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재판이 정지되어서 그렇죠. 혹시 내란 수계가 풀려나거나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그 이제 지금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은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법 42조에 따라서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또 내란 외환의 죄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재판 정지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개정안을 마련했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그건 위헌 소지가 없다. 이렇게 또 저희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뭐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애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또 마련되어 있다. 네. 그래서 국회가 아마 연내에는 법을 제대로 마련해서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을 헌재에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헌법재판관 3명이 미임명 상태였어요. 네, 아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가 굉장히 발빠르게 참 우리 총선 잘했어. 맞아요, 진짜.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2024년 4월은 우리에게 진짜 목숨을 구해준 맞아. 총선이야. 맞아. 생각하면 할수록 맞지? 네. 당연하지.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투표가 중요해? 중요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맞아요. 예. 근데 아무튼 국회가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세 사람을 선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당시에 대통령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하는 그 요식행위야 그냥. 네. 근데 대통령이 없었으니까 권한대행 한덕수 임명했어야 돼요. 네. 안 했지. 네. 최상목이 권한대행일 때 안 임명했어야 돼요. 안 했어요. 2명밖에 안 했잖아. 맞아요. 이 자식들을 그냥 우리가 화만 내고 아무 조치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란 특검이 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직무 유기 혐의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기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소했고요. 반면에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또 한덕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해. 야, 이거는 진짜 거의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이거는 놀라운 일인데. 그때 그 황당함은. 네. 근데 우리가 화만 냈지 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내란 특검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4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직권 남용 혐의인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그리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1심이 시작이 될 텐데 요런 것들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해야 된다. 요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계속 저런 것들이 생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은 좀 어떻게 좀 처벌 가능하겠죠. 당연히 처벌돼야죠. 저희도 그때 뭐 같이 이제 법사위에서 화를 내고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국회 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죠. 실제로 최상목이 대정부 질문 왔을 때 제가 윤석열 공소장을 읽어주면서 당신의 공소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눈이 떨리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버텼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잡힌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늦었지. 네. 물론 저는 내란 공범으로도 기소가 돼서 철저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최상목은 진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자금줄을 다 줄이고 비상입법기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는 것은 네. 내란의 완성품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적지. 회의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F4 회의를 했죠. 했잖아. 네. 최상목 부총리가 개헌 문건을 그 본인이 보고 그 밑에 차관보한테 주고 한 이런 것들이 내란의 위증. 중요 임무 네. 종사에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아마 이번 내란 특검에서 기소가 안 되면 종합 특검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 직무유기라는 것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그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는 중대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진짜 얼마나 화가 많이 났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규는 빠졌습니다. 여전히. 이완규 본인에 대한 처벌도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나쁜 짓 여기저기 다 하고 다녔던 의혹이 있고 헌법재판관으로 뻔뻔하게 임명되려고 와서 뭐 자기는 사퇴할 생각 없다, 자진 사퇴할 생각 없다 이런 소리나 법사위에서 했던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 사람도 처벌해야 됩니다. 이완규 처벌해야 돼요. 이완규가 책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검사들은 늙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윤석열 유의 그 사단에는 굉장히 중요한 책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아마 개입했을 겁니다. 안과 해동 중요한 핵심 멤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완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성근 변호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변호사야. 맞아요. 말이 되냐? 진짜 개판이야 진짜. 참 여유 있다 여유 있어 진짜. 네. 그 두 분 그 추경호 공소장 공개되고 처음 모시는 거라서 추경호 때문에 진짜 화 많이 나 있는데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좀 있나요? 추경호 공소장을 자세히 보시면 추경호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서 그렇지 그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와 관련해 가지고 표결 방해 부분이 상대의 기술이 되어 있고 거기에 그 신동욱 의원이 어떻게 가담했는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이 0시 자정과 0시 27분에 한동훈에게 그렇습니다. 그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맞아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공소장을 쓸 때 추경호, 신동욱은 공모하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추경호의 영장이 기각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전 원내대표와 그 공범들이 있는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 해산해야 됩니다. 네. 내란당 아닙니까? 내란당임을 확인하는 공소장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두 분 빨리 가셔야 되니까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큰일 났네. 할 거는 많은데 빨리 가셔야 돼. 정성 호랑이 장관님, 법무부 장관이 그 문제적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죠. 단행했거든요. 먼저 그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완전히 뭉갰던 그 정유미. 기억납니다. 정유미 알지? 정유미 이번에 그 평검사로 발령됐습니다. 네, 대종고검 평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록 좀 소개해 주세요. 어록. 명태균 사건은 솜사탕처럼 부풀려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진짜 이건 영원히 박제시켜야 돼. 그리고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집단 행동을 했던 18명 있죠. 그 가운데 3명을 한직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한 명 한 명 좀 소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재혁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김창진, 박현철.
예. 박혁수, 김창진, 박현철. 예, 올려야지. 네. 예. 화면이 안 나오죠. 근데 네. 이제 그 김창진, 박현철, 그 다음에 박재혁 이 세 명이 주동자라고 제가 법사위에서 네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 세 명에 대해서 주동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 조치하시라 네. 말씀을 드렸더니 그랬더니 박재혁은 나갔어요. 근데 나머지 저 두 명 박현철과 김창진에 대해서 이번에 네. 아마 인사 조치를 하셨어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그것은 사실상 좌천성 인사인데요. 굉장히 잘하셨다. 저것은 저 주동자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저 정유미 검사가 지금 뭐 소송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요. 자기 뭐 강등했니 어쨌니. 예, 예. 그것은 옛날에 권태호 검사장이라고 있어요. 평검사로 강등시켰던 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평검사로 강등시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정미 검사장이 저렇게 그 소송해도 소용이 없다. 네. 근데 괜히 저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 빨리 가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늦었지만 어쨌든가 저렇게 인사 조치한 것은 너무 잘했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례에서 이게 검찰청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사만 검사. 있어요. 네. 직급의 검사장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는 다른 데로 보내도 강등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판례가 있으니 예, 이거 헛힘 쓰는 겁니다. 네. 네, 소송 비용 많이 쓰라고 하세요. 네. 변호사비 많이 들 겁니다. 네. 참, 이 나쁜 사람들은 끝까지 나쁜 그치. 짓 해. 맞아요. 네. 두 분과는 여기서 빨리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 가셔야 돼요. 네네네. 아, 좀 예. 아쉽네요.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참.